네. 그래서 이 입시 제도가 또 계속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또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브리핑한 자료들인데 간단하게 그냥 8가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수능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보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대학들에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수시 이제 미등록 인원까지 따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시 인원이 생각보다 수시, 정시 이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고, 옛날에는 진짜 8대 2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계속 바뀌고 있죠. 수시는 이제 내려가고 정시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수시로 뽑는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정시로 뽑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시로 미등록 인원, 이게 뭐냐면 수시로 학생을 다 못 뽑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수시에서 다 못 뽑은 애들은 정시로 2월에서 뽑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원까지 따지면 40%가 아니라 한 45% 정도 뽑는 인원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뭐 5대5 정도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난합니다. 어쨌든 정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권에서도 정시 하고 있고, 일반고에서도 정시 하고 있고, 일반고에서도 사실은 책임 회피하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수능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수시 학종은 학교에서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줘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운데, 정시는 우리는 그냥 커리큘럼 짜가지고 수업했어. 너희가 공부 안 해서 대학 못 간 거야. 이게 정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정시로 대학 보내는 게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일반고에서 수능 준비를 절대 상위권이 나오게끔 절대 일반고 학교 커리큘럼으로 절대 못해요. 절대. 그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수능 최상위권 문제를 풀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일반고에서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정시로 좋은 대학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무조건 학원 도움을 받던지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시로 좋은 대학 간다, 일반고 안에서만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간다, 이런 아이들이 있긴 있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까 제가 말한 아이들, 컨설팅 받고 공부 습관이 잡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일반고를 다니면서도 정시로 승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도 안 돼 있고 일반고에서 정시를 늘리는 분위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정시 강의도 제대로 커리큘럼 안 돼 있고 선생님들 역량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일반고 대부분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정시 올인하는 학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시 올인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일반고는 선생님들도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근데 이제 사립이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강의 노하우도 그대로야. 좋은 선생님들 뽑을 수도 있어. 이렇기 때문에 입시 실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시로 우리 아이를 대학으로 보낼 생각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지금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뭐 끝물 타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학교를 가서 내신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정시를 올인하고 나는 재수까지 생각해서 뭐 좋은 대학을 노려보겠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에 대한 습관이 좀 잡혀 있고 스스로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잡혀 있고 공부 습관이 좀 잡혀 있으면 뭐 특목고나 이런 데 보내가지고 내신은 좀 못 따더라도 정시 재수 생각하면서 뭐 좀 재력이 좀 있다 집안에, 그러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끝물 타가지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 가가지고 정시에 올인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학종, 교과, 내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사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좁은 문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시올인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환경, 교육 환경에서 좋은 커리큘럼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전국에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안에서 1등급씩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국에서 4% 안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내가 이거 뚫어보겠다. 의대 의치한수 약대 추가됐고 이번에, 그리고 의치한수 한의대 약대 뭐 이런데 뭐 가보겠다. 그러면 이 4% 안에 드는 게 아니라 뭐 수능 전체에서 한 5개, 4개 정도 틀려야 되거든요. 수능 전체에서. 그래서 5문제 틀리면 이제 서울권 의대는 못 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눠지는데 내가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또 계속적으로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뭐 말만 하면 말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직원들한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간소하게 했죠. 간소하게만 하고 말로만 해도 다 이해를 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 거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선발 인원이 증가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정시 준비해야 됩니까? 수시 준비해야 됩니까?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수능이 준비가 늘어나는데 우리 지방에 계신 학부모님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수시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이 내용을 제가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이 내용과 관해서는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고 또 계속적으로 입시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바뀌는 내용들 재밌게 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학부모님들께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만 잘 들으시고 학공세에서 제공되는 자료만 잘 받으셔도 이제 어머님들이 성공하실 거예요.